10년 전 생활고 때문에 끝내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반려견.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제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죽음을 고민하던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반려견이 어떻게 10년 만에 저를 찾아와 다시 살린 것일까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춘자입니다. 올해 76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듣고는 아직 젊으시네요 라고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름진 손 등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무엇보다 깊어진 눈가의 그늘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제가 66이던 해였습니다. 남편 박현수 씨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4월의 어느 비 오는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 쓰레기통 옆에서 작은 흰색 강아지가 비에 흠뻑 젖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것 좀 봐라.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했습니다. 제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녀석이 저를 올려다보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비친 건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간절한 희망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녀석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낡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남은 국밥을 줬더니 정신없이 먹더군요. 얼마나 굶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대답이 있을 리 없었지만 저는 혼잣말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키우던 개 이름이 복돌이였는데 이 녀석은 털이 복슬복슬해서 복실이라고 불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넌 복실이다. 우리 복실이. 그렇게 복실이는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 아무 말도 없는 공간에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서, 부산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복실이가 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복실아, 오늘 뭐 먹을까? 복실아, 산책할까? 우리 복실이, 배고프지? 혼자 사는 집에 다시 대화가 생겼습니다. 비록 한쪽만 말하는 대화였지만 복실이는 언제나 귀를 쫑긋 세우고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복실이가 제 침대 곁에 와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무릎이 아파도 복실이 때문에 매일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복실이 참 얌전하네요. 네, 우리 복실이는 착해요. 짖지도 않고 말도 잘 듣고요. 그런 대화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가던 제 삶에 복실이가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병원비, 공과금, 식비까지 계산하다 보면 매달 적자였습니다.
게다가 무릎 관절염이 점점 심해져서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복실이 사료를 사러 가게에 갔다가 가격표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일주일치 사료값이 제 식비와 맞먹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복실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복실아. 할머니가 너를 제대로 돌봐줄 수가 없구나. 복실이는 제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시골에 사는 먼 친척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그게 미안한데 우리 복실이 좀 맡아줄 수 있겠니? 나는 이제 키우기가 힘들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영자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우리 집 마당 넓으니까 괜찮아요. 애들도 좋아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해서 복실이는 시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복실이를 보내는 날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렸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영자가 차를 몰고 왔을 때 복실이를 안아 올려주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실아, 거기 가면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어. 할머니보다 훨씬 더 좋을 거야. 건강하게 잘 지내렴. 복실이는 차 안에서 계속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떠나야 하는 아이의 눈에는 혼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차가 떠나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복실이가 쓰던 밥그릇과 물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장난감 공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하고 여치를 그대로 뒀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 미안해요. 복실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실이가 집을 나가 버렸어요. 찾으러 동네를 다 뒤졌는데 보이지 않아요. 죄송해요. 언니, 제가 잘 보살피지 못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실이가 낯선 곳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길을 잃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어디선가 떨고 있을까? 배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그 생각까지 잊히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울면서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유기견 이야기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고 길에서 강아지만 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버린 거나 다름없구나. 내가 복실이를 죽인 거야. 죄책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더 바빠졌고 연락은 더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는 당뇨병이 심해졌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식단 조절도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이 매일 식단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손발이 저렸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이었고, 낮에는 피곤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고,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습니다. 약을 사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병원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제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다는 것을요. 텅 빈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제 모습이 이미 반쯤은 세상을 떠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약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무섭고 슬펐지만 동시에 유혹적이기도 했습니다. 작년 겨울 12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그저 차갑고 쓸쓸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발 저림이 심해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때였습니다. 멍, 창문 너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추운 밤에 누가 산책을 나왔나 싶어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짖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요. 멍멍. 그 소리가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놓쳤다가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눈이 쌓인 현관 앞에 한 마리의 개가 서 있었습니다. 긴 털에 군데군데 검은 반점이 있는 작은 개였습니다. 몸은 말라 있었고 털은 엉켜 있었습니다. 낡은 목줄이 목에 걸려 있었고 발을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그 까만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복실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사라진, 아마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복실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실아.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복실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핥았을 때 그 따뜻한 감촉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니? 살아있었구나. 우리 복실이를 안았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몸이었습니다. 뼈가 만져졌고 털은 거칠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는 제 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떨리는 몸으로요.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는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눈 내리는 현관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요. 그날 밤, 저는 복실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남은 밥을 주었습니다. 복실이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빨이 많이 빠져서 씹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천천히 먹어. 복실아, 이제 안 굶어도 돼. 복실이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늙었다는 것을요. 1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에게도 긴 세월이지만 개에게는 더 긴 시간입니다. 복실이는 이제 노견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실이는 제 침대 옆에서 잤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복실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손발은 여전히 저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복실이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복실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복실아, 병원에 가자. 너 아픈 데 없나 검사 받아야지. 복실이를 안고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복실이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 강아지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글쎄요. 제가 주웠을 때 이미 1살쯤 됐던 것 같으니까 지금 12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소형견 치고는 꽤 나이가 많네요. 그리고 이 아이 많이 고생했겠어요. 발톱이 다 닳았고 이빨도 많이 빠졌고요. 다리에 오래된 골절 흔적도 있어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치료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통장에 남은 돈을 털어 복실이를 치료했습니다. 예방접종도 다시 하고 영양제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료를 샀습니다. 10년 전에는 부담스러웠던 그 사료를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복실이가 중요해. 복실이가 돌아온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복실이에게 밥을 주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사료를 그릇에 담고 물을 갈아주고 약도 먹였습니다. 복실이를 돌보다 보니 제 약 먹는 것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실아, 할머니도 약 먹어야지. 너랑 같이 건강해지자.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복실이는 발을 절뚝거렸고 저는 무릎이 아팠지만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복실이와 함께 걷는 동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도 하늘을 나는 새도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복실아, 저기 봐.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네. 복실이는 고개를 들어 제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마치 예쁘네요. 할머니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산책을 하며 다른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공원을 산책하는 노인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 그들과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강아지 귀엽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름은 복실이에요. 강아지가 할머니 딱 닮았어요. 둘 다 귀여우시네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돌아왔습니다. 기쁨, 설렘, 따뜻함. 한 달쯤 지났을 때
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손발 저림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매일 걷다 보니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요.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복실이에게 밥을 주면서 저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먹거나 굶기도 했는데 복실이와 함께 먹으니 밥맛이 났습니다. 복실아, 오늘은 할머니가 미역국 끓였어. 너는 사료 먹고 할머니는 국 먹고 그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지난번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는데.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복실이였습니다. 복실이가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눈에 생기가 도시네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복실이가 제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복실이와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해질녘이 가장 좋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복실이와 천천히 걷는 그 시간이요. 복실이는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리지만 꼬리는 힘차게 흔듭니다. 저도 무릎이 아프지만 복실이 옆에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쉴 때면 복실이는 제 발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저를 찾아온 걸까? 시골에서 여기까지는 차로도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복실이는 그 먼 길을 어떻게 찾아온 걸까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야 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복실이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복실이는 저를 잊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합니다. 저 할머니는 걔랑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으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속으로 대답합니다. 복실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에요.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복실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날 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실이는 제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와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복실이는 제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립니다. 평화로운 잠입니다. 저는 복실이의 제시도에 계속 편집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까요? 복실이도 늙었고 저도 늙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했으니까요. 10년 만에 재회라는 믿기 힘든 기적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복실이가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향한 마음은 어떤 거리도, 어떤 시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복실아, 봐, 꽃이 피었어. 예쁘지? 복실이는 꽃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벚꽃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복실이의 하얀 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분홍색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공원 벤치에서 옆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따님께서 키우시는 강아지예요? 아니에요. 제가 키우는 아이예요. 아이고, 할머니 연세에 강아지를 키우시다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복실이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아이가 저를 살려줬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0년 전의 만남, 헤어짐,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를요. 이야기를 듣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가 있나요? 1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있잖아요. 우리 복실이가. 할머니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습니다. 복실이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서도 잊지 않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복실이와 함께 지내면서 이웃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씨,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공원에서 만나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박 씨, 오늘도 산책 나오셨구만. 그래야죠. 복실이가 기다리는 걸요. 부럽소. 나도 강아지 하나 키우고 싶은데 혼자 사는 처지라 엄두가 안 나서. 혼자라서 더 키우셔야죠. 저처럼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김 씨 할아버지도 외롭게 지내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외국에 나가 있고 부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복실이 덕분에 할머니는 좋으시겠어요. 매일 할 일도 있고 외롭지도 않고. 그래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저도. 글쎄요. 어느 날은 아래층에 사는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3살쯤 된 여자아이였는데 복실이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엄마, 강아지야. 천천히. 서연아, 할머니한테 여쭤봐야지. 괜찮아요. 복실이는 순해요. 쓰다듬어도 돼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복실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복실이는 가만히 있으면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저희 딸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요. 키우고 싶다고 하는데 아직 어려서. 그럴 땐 언제든지 공원에 나오세요. 복실이랑 놀아줘도 돼요. 그 이후로 서연이는 종종 공원에 나와 복실이와 놀았습니다. 공을 던지면 복실이가 절뚝거리면서도 물어오려고 노력했고 서연이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복실이는 저만 살린 게 아니라는 것을요. 복실이 덕분에 저는 이웃들과 연결되었고 세상과 다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고립되었던 제 삶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사는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오랜만에 얼굴 좀 보려고요. 그래? 그럼 좋지. 밥 해놓을게. 주말에 아들 부부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복실이가 짖었습니다. 멍멍, 어머니, 강아지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 이 아이? 작년 겨울에 왔어. 이름은 복실이야. 민수는 복실이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10년 전에 키우던 그 복실이야. 기억나니? 네. 그 복실이가요? 시골 이모네 갔던. 근데 어떻게? 저는 민수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복실이가 사라졌던 일,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온 일을요. 이야기를 듣던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더 자주 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는데 뭘. 그리고 이제는 복실이가 있잖아. 민수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복실아. 우리 어머니 지켜줘서.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복실이는 식탁 아래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예전에 뵀을 때보다 훨씬 밝으세요. 그래? 복실이 덕분이지 뭐.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활비 좀 더 드릴게요. 복실이 병원비도 들고 사료값도 들 텐데. 아니야, 괜찮아. 나도 연금 나오는 거 있고 아껴 쓰면 충분해. 그래도 어머니, 민수야, 엄마는 지금 행복해.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복실이가 있으니까 내가 그걸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 내외는 거실에서 잤고 저는 복실이와 함께 방에서 잤습니다. 문틈으로 민수 내외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많이 좋아 보여. 그러게, 강아지 한 마리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니. 우리가 더 자주 와야 할 텐데. 그래도 어머니는 외롭지 않으신 것 같아. 복실이가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복실이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도 박춘자 할머니와 복실이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함께 밥을 먹고 오후면 공원을 산책합니다. 복실아, 오늘도 고마웠어. 내일도 함께하자. 사랑해. 복실이가 꼬리를 한번 흔들며 대답하네요.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